안녕하십니까. 12화 2부 돌아왔습니다. 흔들리는 김무입니다. 칼질 마스터 고성입니다. 싹싹싹싹싹. 네, 이 소개가 탁탁탁탁.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은 1부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부를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2부는 기존에 항상 2부에서 했던 거를 1부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2부는 어떻게 준비가 됐죠? 저희가 최근에 김무의 질문들이라는 편을 좀 만들어서 그전에 방송에 했었던 이야기들 중에 좀 의문이 생기거나 더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이어서 질문을 던지는 코너를 가졌었는데요. 12화가 이제 무생지가 시작한 지 12번째 화를 맞이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란 시간 동안 무생지를 녹음하면서 돌아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성이 뭔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작년 1월에 저희들이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는 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빨래는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옷의 냄새가 뱄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긴 했었는데 네네.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됐네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만족스러운 탈취에 관한 오, 제품이 있어가지고 오 제품이요. 제품이다. 한결같은 쇼핑 고성의 쇼핑 코너. 그래서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걸 하기 전에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 1년 전에는 네네. 냄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더 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음. 생각했습니다. 음. 빠밤. 땀. 냄새란 무엇인가? 두둥.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게 공기 중에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화학 분자들이 코에 도달하면서 우리들이 감각을 하는 거죠. 향수도 마찬가지고 네. 이건 악취나 뭐 향기나 따질 거 없이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냄새는 좀 불쾌하다라고 느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뭘까? 공통적으로는 그런 우리들이 악취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인류학적으로 생존 경고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라던가 네. 질병, 감염, 어떤 위험을 우리한테 경고로서 알려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냄새로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을 때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거를 맡았을 때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시체 혹은 이런 분뇨 이런 것들은 질병 감염으로부터 우리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피했을 경우. 이런 악취들을 맡았을 때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본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악취 분자들은 뭐가 있냐면 황화수소, 황화수소, 트리메틸아민, 음, 이소발레르산, 숫자 2, 노네날이라고 하는 그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분자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뭐냐면 어떤 냄새가 나는 거냐면 썩은 달걀 냄새, 대표되는 냄새가, 그리고 생선 비린내, 그리고 발냄새, 그리고 노인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오, 노인 냄새? 예. 오, 그러니까 썩은 달걀 냄새는 그 친구들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수구 냄새, 방귀 냄새, 네. 이런 것들이 황화수소 분자로부터 우리들이 감각하게 되는 어떤 예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트리메틸아민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냄새들은 뭐가 있었었냐면 아까 얘기한 생선 비린내 또는 해산물에서 나는 냄새들, 부패할 때. 그리고 이소발레르산이라고 하는 분자로 느껴지는 냄새는 땀, 세균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산성의 냄새, 그게 이제 발냄새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네날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지질 산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맡을 때 노인 냄새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 지질 산화? 음. 오.
기름기가 이렇게 산화된 것들에 대해서 네, 음. 맡게 되는 냄새인데 네네. 탈취는 그러면 이 네 가지 분자들을 음. 대항하는 건데 네. 크게 네 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음. 이제 첫 번째는 가두기, 그 분자를 포집하는 거예요. 냄새 음. 분자가 있었을 때 그 냄새 분자를 가둠으로써 이 음. 냄새로부터 후각 기관을 보호하는 거죠. 냄새 분자를 도넛 모양의 분자 안에 쏙 가두는 방식이고, 오, 도넛 모양의 분자 안에? 네, 와우. 이것에 대표되는 것이 페브리즈 같은 거예요. 스프레이 축축축. 그래서 걔네는 냄새 분자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냄새 분자를 이렇게 뭔가로 꽁꽁 싸매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중화시키는 거예요. 산성 냄새가 나는 것들 또는 염기성 냄새가 나는 것들은 반대 성질로서 중화를 시켜줌으로써 무취 물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 그거는 조금 더 분자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세 번째 방법은 흡착하기. 흡착. 그것은 우리가 숯 또는 활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걔네들은 미세 구멍이 있어서 냄새 분자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붙잡아 둔다고 합니다. 숯으로 냄새 분자가 그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냉장고 탈취제, 신발장 탈취제, 공기청정기 필터 이런 데에 활성탄이 포함되어 있다 막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실 텐데 그거는 냄새 분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항균 작용을 통해서 그 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면 그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탈취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향제 제품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방향제는 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냄새로 그 냄새를 좀 이렇게 흐리게 마스킹한다고 합니다. 악취를 감추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탈취제 시장에는 페브리즈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데 P&G사가 만들고 있는 페브리즈가 80%에서 95% 정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99년도에 출시가 됐대요. 그러니까 벌써 25년이 넘은 거죠. 되게 오랫동안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 페브리즈 또는 한국 기업이에요? 아니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P&G는 기업이요. 미국 기업이고 P&G. 네, 미국에서는 96년부터 시장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페브리즈는 냄새 분자를 도넛 모양으로서 이렇게 감쌈으로써 막아주는 것이고 또 페브리즈 외에 피존, 스카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같은 방식의 섬유 탈취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스카트를 쓰는데 네. 이런 화학 물질 여러 첨부되는 화학 물질들이 좀 덜 하다라고 하고 또 페브리즈나 피존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은 기존에 나는 향이 너무 냄새들은 강해서. 네네. 없애지만 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첨가된 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또 그게 또 싫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무향으로 음. 만드는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스카트에서 무향에 가깝게 덜 그 제품 자체의 냄새는 좀 덜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생활 탈취제라고 하면서 이런 스프레이가 아닌 비치형이 네.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BAS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간에다가 뭐 뚜껑을 열어서 놓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냄새를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 바스 제품이라고 하면은 약간 고체형으로 딱딱하게 돼 있는 형태가 있는 건가요? 젤 형태, 젤 형태? 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냄새 날 때 촛불 켜두고 향을 피거나 팔로산토라는 그런 나무 같은 거를
켜서 이렇게 연기 내서 냄새를 없애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방향제에 가까운 걸까요? 냄새를 덮는다? 초의 역할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향을 피우는 것은 그쵸. 마스킹에 가까운 거겠죠? 스카트라는 제품을 최근에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쓰고 아닙니다. 있었어요? 스카트는 제가 1차적으로 페브리즈 향이 싫어 가지고 대체품으로 사용을 했었었던 거고요. 음.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거는 탈취 핏이라고 하는 젤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바스의 대안품입니다. 탈취 핏? 네. 애경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음. 단가가 매우 쌉니다.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리필팩으로 대용량 리필팩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음. 이렇게 어디 우리 안 쓰는 뭐 페트병 같은 것들 잘라 가지고 따라 가지고 집에다가 막 더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어때요? 옷에서 난 냄새 같은 거 배긴 거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네. 그냥 집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화장실에서 약간 올라오는 냄새라든가 이런 음.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무취예요. 음. 무향이에요. 음. 대부분의 또 이렇게 고체형 비치용 탈취제들이 또 자체의 향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무향이어 가지고 그게 아주 좋습니다. 차에다도 음.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전히 냄새와 싸우고 있는 구성입니까? 하지만 조금 더 평안한 나날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만들고 있는 그러게요. 냄새와 싸우면서 계속 냄새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적합한 어떤 방법들을 계속 찾고 계시네요. 음. 확실히 생활 공간에서 냄새가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저도 있는 것 같아서 음. 불쾌한 냄새를 어떻게 좀 안전한 방향으로 느끼게 할까? 이런 거는 계속 찾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좋다는 냄새도 일시적이고 그것이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일상을 저자극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침 식사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아침 식사를 고정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고정 메뉴를 오랫동안 먹어오는 것과 후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극을 피하는 것이 매일매일 제일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극을 최소화했을 때 어떤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고성의 삶에서? 정신사납지가 않죠. 소란스럽지가 않죠, 마음이. 정신 사나지 않으면 더 집중이 잘 된다거나 뭐 그런 네.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세 생각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집중이 더 잘 된다. 차분하다. 음. 고요하다. 음. 삶을 명상으로 만들자.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 명상의 어떤 일상을 명상으로 만드는 것에서는 내 일상의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자라는 뜻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고요함을 찾는 게 명상의 그 본질 아닌가요? 그렇지만 지저분한 거는 치우고 음음. 더러운 건 닦고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청소를 하잖아요. 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옷가지가 널려 있구나.' 하고 있는 게 명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정돈하고 음. 걸 건 걸고 더러운 건 닦고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설거지를 치우는 것과 저는 어떤 냄새가 나는 것에 있어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뭔가에 대해서 자극적인 미각으로 자극적이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계속 하거나 어떤 매달려 있는 것들마저도 저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리정돈을 하고 음. 하는 것과. 더 나은 명상의 단계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떤 단계를 나누진 않고요. 그냥 하는 거죠. 음. 무언가를 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여유와 여력이 필요한데 그 여유와 여력을 만드는 어떤 기초 공사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쵸, 그쵸.
저자극. 저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계속 정리하고 있고 정말 깔끔한 공간에서 좀 지내고 싶은 게 제 소원이긴 하거든요. 냄새나 막 그런 것들로부터도 다 잘 정돈되어 있고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단계가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직 저의 환경은 계속 다시 작품이 끝나면은 짐들이 쌓이고 그래서 좀 다시 엉망진창이 되고 또 그 엉망진창 속에서 다시 정열을 찾고 고런 반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때 있는데 내 주위를 단정하게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 이 공간들에서 시끌벅적하거나 방해하는 뭐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아직 그런 것들을 곁에 두고 그런 것들과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보는 연습? 그런 것들을 저는 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그런 거 훈련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 음. 훈련 같은 말인가? 연습이랑 훈련이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못 하는데 그거를 해 보기 위해서 연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못 하는데 그걸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영역인데 이것을 내가 잘 견디는 연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걸 더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 훈련 아닌가요?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뭐 어감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연습과 훈련. 어느 정도 같은 맥에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느끼시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훈련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정말 좋고 대단한 거일까? 혹은 그게 연습을 한다고 되는 걸까?에 대한 굳이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굳이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자극을 제거하거나 자극을 피하면 되는데 이 자극에 내가 견디거나 이 자극마저도 아무렇지도 않을 덤덤함으로써 가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옆에 있기 때문인가 그런 게 학문적으로 뭔가 있다는 건가 싶었어요. 단순히 편리지기 싫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더 실용적이고 더 몰입해서 좋은 효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에는 저도 늘 필요로 하고 관심은 있는데 다만 내가 쓰는 어떤 기술들이 이 편리함을 위해 쓰는 기술들이 전 지구나 우주 차원의 환경에서 봤을 때 혹시 이 에너지를 여기서 아끼면 더 나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라는 질문들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민 캠프와 같은 환경에 갔다 왔었던 경험은 저에게 그곳은 그곳에서 벌어난 일이고 우리랑 달라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이 언제든 나의 환경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한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꼭 편리하고 모든 것이 최적일 때 내가 더 몰입하고 더 행복한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몇몇 가지 레이어들이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서 이것 때문이에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조금 서로 다른 어떤 관점들의 생각들이 저한테 모여져서 언제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나?라는 어떤 의문 같은 것을 남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내용을 뾰족하게 갈아보자면 네네. 우리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는 네.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원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고칠 수 있거나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보는 쪽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1 부에서 나눴던 얘기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늘 내가 통제된 공간에 있을 수 없잖아요. 실제 우리 삶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무슨 변수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항상 어디서나 서로가 서로의 변수를 '아 시끄러워.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관계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태도의 삶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라고 거창하게 말해 버렸네요. 아 그런 생각을 또 동시에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다 통제하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험 2 개 다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캐주얼하게 번역을 하면 네네. 번역해 주세요. 오냐오냐하게 크고 싶진 않다.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있고 싶진 않다. 좀 번역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있고 싶다는 그러니까 쪼끔 다르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뭐 '어우러져 살고 싶다 사람들이랑. 이 생태계 안에서 되게 야생으로서 서로 어우러지는 삶도 소중하다.' 그렇게 이런 번역을 하고 싶네요. 온실 속 근데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면역이라는 것도 면역. 어느 정도 오염이 돼도 괜찮게 계속 스스로 내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런 무균실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지내면 그 후에 밖에 나갈 때 쪼끔만 이게 닿아도 바로 나에게 큰 바이러스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균형을 잘 만드는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냥 하지만 제 한계를 모르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도 있겠죠.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하는 것이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인데 하고 있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고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늘상 하던 것들을 다른 식으로 또 해본다거나 혹은 당연히 해야 될 줄 알았던 거를 안 해보는 경험은 가끔씩은 필요하죠. 저는 아. 고성이 일상에서는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런이라기보다 한편으로는 산에 오래 가서 있어 보는 경험을 해 보거나 그런 캠핑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2 가지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삶을 이분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들이 사실은 있죠. 그쵸. 네. 의외로 막상 그냥 맞닥뜨렸을 때 '살만하네.'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지난 화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몇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고성처럼 뭔가 막 지적으로 준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검색 몇 개만 해 봤습니다. 저는 그 12 월에 업로드했던 사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그 듣기에 관한 문구 일부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좀 경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편집을 매번 할 때마다 항상 좀 괴로움이 되게 컸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제스처들을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마냥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는데 그중에서 좀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들은 '내가 잘 듣고 있나? 잘 귀 기울이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아 잘 듣는 방송으로 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도 내가 하는 말을 꺼내는 것에 긴장하고 집중해서 어떤 그 영역에 이렇게 함정에 빠져버리면 말도 잘 못 꺼내고 듣는 것 말을 잘 못 꺼내니까 듣는 것도 잘 이렇게 더 집중해서 못 듣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스스로 창피하고 아쉽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해성사입니까? 네.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왜 그랬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몇몇 가지 인제 요소들이 읽혀지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시험에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시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 네네. 시험 그리고 저는 인제 미술을 전공해 가지고 실기 시험도 봤었는데 시간 안에 뭔가를 달성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더 긴장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엄청 떨거든요. 막 손이 바들바들바들하면서. 근데 이 팟캐스트 녹음을 할 때는 고성이랑 제가 둘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 녹음되는 목소리들은 알 수 없는 익명의 다수의 사람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 얼마나 검열된 말을 할 수 있는지 검증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할 때 계속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위축시키는 상황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고성이랑 저랑 평소에 얘기를 나눌 때는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 이 팟캐스트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 오류가 나지 않는 말을 또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또 고성의 어떤 인티제의 어떤 이 다른 관점? 다른 관점이라기보다 인티제의 정리 습관이 인제 중간에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꺼내 줄 때 그 흐름이 이렇게 타게 되면은 대화가 이어지지만 그 질문이 저한테 이렇게 의심을 받는다거나 공격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제가 하고 얼어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시간 동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위해서 되게 이 팟캐스트 밖에서도 고성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대화를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지 서로 다른 게 뭔지 막 그런 대화를 저희가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 팟캐스트 밖에서 대화 나눌 때 되게 재밌었어요. 이해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딱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면은 훨씬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어느 순간 결국에 또 긴장하고 막 그러면 저는 저 스스로를 계속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말을 하면서 이해시키려는 어떤 압박감에 논리를 오히려 단순화시켜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거나 나중에 편집할 때 들어보면은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말했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인제 이런 자아에 계속 빠지게 되니까 상대의 말을 잘 귀를 못 기울일 때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를 계속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고성은 어떠십니까? 저는 김무 씨가 '제 말을 잘 안 듣고 있구나.'라고 느낀 적은 글쎄요. 그런 기억은 딱히 없는데
저도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특이점은 현장에서는 서로 하는 말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꼼꼼히 듣다 보면 서로 이해를 못하고 딴 말했다라고 라는 그런 발견들이 흥미로웠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한다잖아요. 그게 그렇게 남일이 아니었네 싶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쵸. 약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축에서 계속 어떤 말하기를 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저는 11화에 희범님이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무생지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대화를 듣고 있는 청자들은 또 어떤 것을 함께 나눠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랬을 때 이런 과정 자체가 함께 누군가한테 공유된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소중하다? 그런 생각은 해요. 어떤 뭔가 생각을 하는 구조나 그 순서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주고받고를 하는지 같이 경험해 보는 것은 일상에서 무수히 많은 상황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요? 네. 그렇게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희망사항. 희망이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뭔가를 보거나 들으면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만큼 애써서 보거나 들을 때들이 자주 있으세요? 그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근데 그냥 지나가듯 들을 때는 가차없이 안 듣긴 하거든요. 채널 넘기듯이 쉽게 우리 TV 넘기듯이 하는 거죠. 네네. 근데 한번 뭔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좀 안 맞아도 어떤 의도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타입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창작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바라지는 못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다만 저는 어떤 일에도 의미는 매사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막 이랬어라고 아름답게 막 무조건 다 미화시킨다 이런다기보다는 제 습성상 다 의미를 좀 그곳에 의미를 찾아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우리 같은 대화를 모르는 사람인데 꾸준히 듣고 있다라면 그 사람한테는 이런 의미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실패나 실수나 틈 같은 것들이 상대한테 때로는 더 많은 생각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잘해서 좋아라고 생각 들지 않아도 이런 미숙한 것들이 저런 미숙한 목소리로도 방송이 되네? 라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누군가 얻어간다면 그것 또한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소중하겠다?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유효한 어떤 희망은 뭐였나요? 유효한 희망이요? 네. 고성은 혹시 있어요? 저 지금 좀 생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이 조금은 그래도 말은 통하는데 조금은 어떤 사고의 방식이 다르거나 표현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협력, 하모니를 누군가는 들으면서 재밌어 하거나 배워가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그거보다 저대로 혹은 김무대로 관심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같이
나 그거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 나 진짜 재밌어 했었는데를 생각할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개인화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들이 많은데, 초연결된 사회에서 우리들은 계속 외로워져 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유대감과 공간감을 느끼면서 저런 사람들도 잘 있구나, 나도 여기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단.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청취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 방송들을 더 찾아 들었던 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성이랑 김무라는 조금 다른 사람이 각자의 관심사들이 들고 와서 그거를 말하는 방식에서 살짝 충돌하면서도 뭔가 찾아가는 그 부분들을 흥미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저렇고 있네, 재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근데 그거는 사실 뭐랄까, 너무 내수시장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닫힌 이너서클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닫힌 이너서클의 피드백 혹은 닫힌 이너서클에 끼쳐지는 영향들로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자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모르는 사람들과 이 세계와 이 우주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느 정도 고성이 말한 부분에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고성과 김무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기도 하거든요. 아니, 한 명만 아는 것이라고. 한 명을 통해서 다른 한 명의 세계까지 연루되는 경험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들었다면 저를 통해서 평소에 사실은 이 방송에서 제가 하는 말들은 평소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듣기에 제가 할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제 세계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되게 이 방송에서는 사리면서 말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좀 대중을 나름대로 고성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성과 또 다른 고성과 같은 대중을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하기를 잘했냐 했을 때는 오히려 의식을 해서 사실은 실패했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더 집중해서 그냥 말을 했으면 더 잘 전달됐을 것을 고성이건 누구에게건 내가 의식을 해서 이도저도 안 한 어정쩡한 말로 더 건넸다라는 아쉬움이 스스로에게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로로 인해서 연루된 어떤 감각들을 듣게 된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 방송을 누군가가 재밌게 듣고 있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누구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저랑 정말 친한 분들이 다 듣지는 않아요. 저를 그냥 어느 정도 인스타로만 알고 있는 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통계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네, 괜찮나요? 네네네. 이 순서?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포티파이에 우선 이 팟캐스트를 올리고요.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를 포함한 다른 플랫폼들한테 이제 RSS 피드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팟빵 같은 경우는 또 직접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스포티파이 통계에서 집계되는 거는 팟빵을 제외한 다른 매체들인데요. 전체 재생 요청 수,
다운로드 수를 합계를 내면 지금까지 저희가 12 에피소드를 냈지만 당연히 1부, 2부 나눠서 한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 20편 정도가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대략? 같아요. 네. 1251회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헤. 그 중에 제일 요청이 많았던 건 당연한 일인지 몰라도 첫 번째 에피소드. 처음이니까 아마 화제 개업발 인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 중에 2부 조건 없는 사랑이 111회로 가장 높고요. 오.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 1화 104회로 AI 친구 아침 식사 냄새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공동 3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3위와 4위라고 할 수 있는 공동 3위는 82회 요청들이 들어왔던 에피소드 7화 2부 카메라 이야기와 과로하는 마음이었었고 그 다음은 에피소드 3의 2부 촛불과 기울어진 집이었네요. 오. 음. 고성은 그 돌아봤을 때 지금 1화가 제일 조회수가 많잖아요. 처음 대화 시작했을 때랑 마지막까지 왔을 때 어때요? 1화 때 대화랑 이후의 대화들이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밀도의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처음에 한 3-4달 정도는 제가 좀 질문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흐름의 방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했었던 게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가 계속 방송 외에도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말하기가 조금 더 편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녹음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을 참고를 항상 해왔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나요. 김무가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끊지 말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아니요. 질문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질문하지 말라고 했고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너무 끼어들지는 말아 달라 그렇긴 했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 말이 그 그러니까 말이죠. 중간에 빈틈이 보이거나 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뒤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들어라. 다 듣고 나서 질문을 해라. 이것이 나의 대화 패턴에 더 잘 맞는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하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뒤에는 그것을 되게 반영해서 들으려고 할 게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참고 있었죠. 잘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네. 잘 듣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비어있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 맞아요. 잘 안 들으면 묻지도 않죠. 맞아요. 근데 중간에 그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경직됐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잘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서로의 자연스러운 화법이나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중간에 요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성이 중간중간 질문해 주는 게 꼭 나쁘진 않았는데 그 팟캐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평소에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환경이 편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은 서로 너무 질문 안 해서 진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억에. 질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서로 하고 싶은 얘기. 근데 저는 안 그랬죠. 저는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는 제가 말할 때 질문 좀 해달라. 질문을 안 하면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저는 계속 나간다. 그 서로 어떤 생각을 할 때 속도 차이도 많이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지난 방송 때 팟캐스트가 너무 힘들다고 찡찡거렸었는데 그 팟캐스트의 속도 안에서는 고성이 제안한 속도가 되게 잘 맞는다고 편집하면서 항상 다시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이 언제 하냐면 편집하고 있을 때 질문이 떠올라요. 이런 말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곱씹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다시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더 좋은 질의 어떤 나눔이 있었었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2번 듣고 3번 들으면 더 하겠죠. 네네. 음. 근데 그런데도 저는 특히 좀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생각을 정리해서 질문을 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고성에 비해서는. 근데 반면에 고성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팟캐스트에서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하는데 훨씬 더 잘 맞겠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제가 중간에 말을 하다가 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아직 판단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너무 빨리 판단되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판단되었다는 느낌에 제가 막 엄청 흔들리는 때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다시 저의 말하기 속도를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의 질문들이랑 코너를 만든 게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의 대화 속도는 사실 이 전편을 다 그러니까 전편의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대화의 속도구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또 피드백을 듣고 싶은데, 네네. 편집을 하면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나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음 화의 김무의 질문들에서 가져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게스트와도 얘기를 나누고 네.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러면 뭔가 더 편안해지셨나요? 그러니까 음. 어떤 질문들은 대답을 얻은 뒤에도 뭔가 다람쥐 쳇바퀴 같이 느껴질 때들이 있을 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럴 땐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 김무의 질문들에서 꺼낸 질문들이 다 완료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연속 그 질문이 계속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코너를 만들어냄으로써 제가 갖게 된 어떤 용기와 위안은, 이번 화에서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다음 질문으로 또 할 수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동력이 계속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작용보다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 네네. 그리고 사실 김무의 질문들 코너가 했을 때는 게스트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거는 인제 이제 3 명의 관점들을 다 들어볼 수 있어서 계속 그 질문 시간에 어떤 다른 밀도로 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계속 더 열렸다? 그게 분명히 풍성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더 다음 질문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어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쪼끔 더 어떤 기획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더 꺼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는 않을 때가 많았는데, 11화 방송 때는 그 기획에서 하고 싶은 말의 방향성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미 초대한 게스트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미 강력하게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11 화에서 2 부에 고성이 던져준 어떤 질문거리들이 저는 이렇게 같이 사유할 수 있기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깊은 밀도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그 주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고성은 어떠세요? 좀 유난히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혹시? 저도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가져와서 알려주는 방식이라든가 음음. 소개하는 방식이라든가 물론 다 저도 처음 해 보는 것들이어서 매 회마다 좀 어색하거나 미숙한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들 있었던 것 같고 음. 또 몇몇 화는 그냥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들을 또 했었던 것 같고 뭔가를 억지로 막 하려고 한다기보다 음음. 스스로 뭔가가 되게 '완성도가 높았다. 만족스러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딱히 떠오르진 않은데 음. '재밌었다.' 사실 재미가 없으면 이어나갈 수 없는 부분이 컸다고 생각하고 제가 해 보고 싶었던 거를 하게 해줄 수 있는 밑거름에 이제 우리가 또 24 년도에 만들어 놨던 아카이브가 있었던 거고 그런 걸 한번 해 보자고 했었던 그쵸. 김무가 심어 놓은 씨앗이었죠. 아 그쵸. 제가 "한번 뭘 모아 보자." 어떻게 될진 몰라도. 음음음. 그 23 년도에는 제가 홍예지 기획자와 1년 동안 편지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1 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었고 24 년도에는 형태로 나오진 않았지만 김무와 1년 동안 어떤 자료를 취합해 가는 것이 있었었고 25 년도에는 그거를 이제 팟캐스트라는 포맷으로 방송으로 또 1년 동안 꺼내 보는 이런 또 짧진 않은 프로젝트를 해 와서 뭔가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음. 언제나 저는 라디오를 좋아했었었고 음. 일을 할 때도 항상 라디오를 틀어 놓고 일을 하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음. 뭔가를 사고하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혀 주는 데에 있어서 라디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음. 팟캐스트를 포함하여. 그래서 제가 받은 도움을 누군가한테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또 컸었어요. 음. 그래서 그만한 어떤 목표에 대한 지향점은 있었었죠. 음. 그래서 어쩌면 초반에 제가 되게 이런 푸시 아닌 푸시를 김모 씨한테 쪼끔 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밀도로 좀 음. 그리고 이런 템포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음. 했었던 것 같고. 음. 근데 어쨌든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것과는 조금은 옆자리에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음. 그 나름 또 재밌게 해 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도 저도 좀 돌아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었고 음. 음 그렇네요. 고성이 라디오를 통해서 배운 게 많다고 했잖아요. 음. 팟캐스트 전에 라디오일 때는 어떤 채널에서 어떤 좋아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방송들이요? 네네. 특히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음. 그러니까 라디오는 DJ가 있고 네. DJ가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DJ의 성격이 있고 DJ가 가진 어떤 통찰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음. 또 수많은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사연이 있어요. 음. 거기에 대한 교감으로서 나는 내가 직접 관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화, 그 사람들의 어. 삶 그리고 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들, 이야기들이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사회는 굉장히 좁은 사회였었거든요. 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좁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창문이 됐던 음성 매체 음. 시각 매체는 보다도 음성 매체는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나는 나대로의 일을 하면서 약간 열려 있는 창문에 들어오는 바람처럼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여러 음악이 있든지 어쨌든 어
타인의 삶들과 타인의 정서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었을까? 청취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 게 중요한 포인트였겠네요. 어떤 네. 특정 DJ의 역량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또 대화가 이끌어 나가지는? 맞아요. 그렇군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또 막 게스트들도 있고 하니까 또 네네. 게스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피드백을 주는지 음. 뭐 그냥 해프닝이면 해프닝이 담긴 에피소드면 에피소드대로 뭐 고민이 담겼으면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봐 주고 뭔가 조언을 해 주는 내용이면 또 그것대로. 음. 그리고 여러 문화적인 소개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음. 20 대의 저를 만드는 데에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을 무슨 생각하고 지내로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 여러 사람들이 무슨 음.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 듣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고성이. 우리 근데 이거는 처음에도 얘기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네.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되게 소진되는 만남들인데 이 얘기는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도 했었나? 글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다시 얘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하하호호 만나고 왔는데도 좀 그냥 집에 돌아왔었을 때 마음적으로 지칠 때들이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음. 그게 왜 그럴까? 뭔가 되게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경우들이 그럴 때 있죠. 많은데 많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만남,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대화들로 채우면 좋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들이 항상 해오고 있었고 또 그런 잠깐 커피를 마시던 좀 자리가 길어지던 돌아왔었을 때 저한테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아 이 사람이 요즘에 어떤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고 어떤 음.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집에 온 거예요. 이 음.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요즘에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가벼운 인스턴트적인 음. 어떤 하하호호만 있는 것은 너무 음. 나를 소진하게 만든다. 지치게 만든다. 음. 무슨 생각하고 지내는지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너무 음. 좋고 그런 것에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팟캐스트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음. 였었죠. 음. 어떻습니까? 저희 비전이. 소중합니다. 그 비전이 를 우리가 잘 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작점의 동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어느 정도 저는 저희의 어떤 요청에 응해서 기꺼이 와 주신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또 고성이 바라던 그런 장들이 몇 회는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도 들고 음. 근데 고성이 좀 전에 어떤 자리에 갔다가 오면은 너무 이렇게 기운이 오히려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까 MBTI 얘기 나왔는데 저는 MBTI가 종종 바뀌지만 어쨌든 INFP로 주로 분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연히 본 어떤 짤 같은 거에서 INFP가 싫어하는 대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대화였어요. 막 대화에 갔는데 숫자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막 "누가 뭐 얼마 벌었더라. 누가 뭐 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대화 싫어하고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이거 좋은 브랜드래. 저런 브랜드래."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또 다른 예시가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 두 개를 보는데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저는 좀 그럴 때 음 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듣고 싶은데
누가 뭐 잘났대, 이거 했대, 저거 했대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대화 들을 때 피곤하더라고요. 이거는 MBTI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싫어하나요? 이거는 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지 MBTI는 아닙니다. 오늘 그게 MBTI로 나와서 신기했어요. MBTI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프피가 싫어하는 대화라고 나와 있길래 그거는 인프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이것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전략인 것일 뿐이죠. 뭐 그런가 봅니다. MBTI 없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지금? 저는 MBTI 없이 원래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냥 고성 MBTI만 까는 게 미안해서. 아 그런 겁니까? 네네. 좀 저는 사실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드러내고 말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MBTI에 너무 몹시 빠져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요즘에는 벌써 시대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쵸. 네. 옛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MBTI. 요즘에 그렇게 보지는 않긴 하지만 하여튼 고성이라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난히 그 MBTI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는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배워간 것 중 하나는 아까도 말을 하긴 했지만 나랑 말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좋은 대화를 잘 나눠갈 수 있을까? 혹은 그 사람을 어떻게 나는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실험들이 저한테 주어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얻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래 방송 중간 한 여름쯤 하여튼 중반쯤에 너무 고성이 너무 미울 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왜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그러는 것 같지? 막 이럴 때 있었어요. 근데 고성이랑 이제 팟캐스트 바깥에서 회의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의심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말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잘 안 꺼내게 되거든요. 그 말이 또 계속 나왔을 때 또 의심받거나 또 계속 그렇게 되면 그게 힘드니까. 근데 제가 말을 하려다가 한번 통화하다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고성이 저한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때 그 감동이라는 게 나한테 말을 하라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감동과 이해가 동시에 저한테 일어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추궁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착각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더 잘 듣고 싶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계속 질문을 한 거잖아요. 누누이 그렇게 말을 해 주긴 했는데 서로 다르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챌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난 그게 몸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이 다름의 차이가. 근데 딱 고성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인내를 갖고 끝까지 물어봐 주는구나 나한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 말하기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 어떤 이해를 하고 싶은 방식의 차이라는 것으로 좀 명료하게 저한테 딱 느껴져서 그때부터 저한테 좀 그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하는 행동은 너무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때 더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랑 방송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게 느끼는 감정은 좀 이렇게 말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할 때는 좀 짜증나고 싫기도 한데 동시에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런 동시에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항상 들어서 그게 너무 재밌다고 느꼈어요. 나는 좀 힘든데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동시에 느끼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그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서로 사람들은 다르지만 비슷한 제가 평소에 다르다고 생각했던 화법에 사람들을 마주할 때 훨씬 제가 느끼는 그 열림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더 이 사람 막 이렇게 좀 더 벽이 저한테 있었더라면 그 벽을 저도 좀 더 허물 수 있는 시기의 경험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12개월 동안 하면서. 저의 스스로의 좀 어려움도 많이 마주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마무리 슬슬 해볼까요? 네. 아니면 네네네. 배고픕니다. 네. 클로징 합시다. 그럼 12화 2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무생지 올해 12개월 동안 했는데 이제 12화로 마무리 하나요? 우리가 모아온 자료가 1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1년 동안 한번 함께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 포맷으로 계속할지 혹은 더 좋은 기획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또는 각자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음. 하시고요. 네. 만약에 1화부터 12화까지 들어주셨던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언젠가 만나고 싶고요. 저희를 모르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고요. 또 어떤 형태로건 계속 흐르면서 재미있게 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꼭 이렇게 방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런 펼쳐지는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좋은 나눔이었다. 좋은 나눔이었다. 겨울 재밌게 잘 보내세요. 눈 왔으면 좋겠다. 난 눈 오는 거 좋은데.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